박쥐고 독서TV의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자기계발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시간에 자기계발을 꾸준하게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비타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간단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기계발이라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자신이 성장하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활동입니다. 자기계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변하는 것은 한순간에 확 하고 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아주 가끔 만나는 사람만이 변했다는 걸 알아채지 자신을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야 하는 건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자기계발이 제대로 된 건가? 같은 의심이 자꾸 생기고 고민을 하게 되죠. 13년차 자기계발러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꾸준하기만 하면 어떤 방향으로 가든 한 곳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꾸준함을 위해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흔들리는 시기에는 첫째, 서점에 가서 책을 뒤적여보라. 둘째, 작은 목표를 정해서 성공을 맛보고 자신에게 축하 선물을 하라. 셋째, 자신이 추진하는 자기계발을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라. 이것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기계발을 꾸준히 하시는데 이 세 가지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목표를 종이에 쓰는 습관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많이 나오는 얘기죠. 목표를 종이에 쓰는 것 말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목표를 세 줄의 문장으로 표현해서 매일 10번씩 쓰고 있어요. 언제부터 썼는지 찾아봤더니 2018년 8월 11일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자기계발서에서 자주 읽었는데 시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시작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자꾸만 제 자기계발에 대한 초심을 잃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득 써보자 마음을 먹었고 그날부터 쓰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오늘로 644일간 썼네요. 매일 10번씩 하루도 빼먹지 않고 썼으니까 6440번 저는 제 인생의 목표를 쓴 겁니다. 그럼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목표를 종이에 쓰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각화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다라는 뜻이죠. 눈으로 본다는 건 허상을 실상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머릿속에서 그려지지만 생각만으로 그치면 금세 휘발되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생각을 다시 기억날 수 있도록 잡아두는 것이 바로 메모고 쓰기죠. 자기계발서에서는 이런 이유로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수 있도록 종이에 쓰거나 사진을 구해서 책상 앞에 붙여놓으라고 말하죠. 제가 자기계발서를 맹신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좋아하고 많이 읽고 따라 해보는 편입니다. 목표를 종이에 쓰는 것, 이 시각화라고 하는 것을 처음 읽었을 때 가장 먼저 제 기억에 스치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그 나이 때 한창 멋을 부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다니던 학교는 교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는 학교라서 옷과 신발에 대해서 매우 자유로웠어요. 그때 친구들이 사 입고 다니는 좋은 옷과 신발을 보면서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저도 몇 벌은 가지고 있었고요. 당시에는 청바지 브랜드가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을 했었는데 게스, 캘빈 클라인,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같은 이런 브랜드가 인지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농구 붐이 일어서 농구화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때 유행했던 농구화가 나이키 에어 조던 7입니다. 마지막 승부라는 드라마에서 손지창이 신고 나와서 되게 히트를 쳤었거든요. 그때 입고 싶은 것과 신고 싶은 신발을 처음으로 일기장에 제가 썼어요.
대학 가서 용돈 많이 받으면 꼭 사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록을 해둔 거죠. 자주 일기를 쓰지 않았는데 얼마나 갖고 싶었던지 그것들을 리스트를 제가 쭈루룩 썼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그 리스트를 펼쳐보면서 제 저금통을 계속 쳐다봤어요. 얼마를 모으면 하나를 사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써두었던 것들을 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모두 다 샀습니다. 엄마가 하나씩 사주기도 했고요. 제가 돈을 모아서 사기도 했죠. 신기하게도 자꾸 쳐다보니까 살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세일을 하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용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대학을 가게 되면서 다시 그 리스트를 보게 되었을 때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내가 가지고 있어서 되게 신기해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직장 5년차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때는 제가 자기 개발을 시작하려고 하던 시기였거든요. 어느 날 차를 사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취직을 하면서 부모님이 타시던 차를 물려받았습니다. 그 차를 계속 타고 다녔었는데 어느 날 그 차가 망가져서 차를 살까 생각했었는데 또 다른 친척분께서 차를 양도해 주셔가지고 친척분이 주시던 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는 제 돈으로 차를 사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34살이었는데 30대가 끝나기 전에 내 돈으로 고급 세단을 한 대 구입하기로 결심을 하고 열심히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차를 구입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차량의 가격대가 굉장히 오묘합니다. 마음에 드는 차를 정하고 그 차에 옵션을 조금 넣다 보면 또 한 단계 위의 차를 살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아반떼를 사려고 인터넷을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G80을 검색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여하튼 저는 40 전에 구입할 고급차 한 대를 정했고요. 그 차의 사진을 프린트해서 책상 앞에 딱 하고 붙여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3년 뒤 제 생일날 저는 그 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처음 얘기했던 매일매일 인생 목표를 10번씩 쓰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할게요. 제 인생의 멘토 중 한 분인 김밥 파는 CEO의 김승호 회장님은 시각화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저서를 읽어보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집중력을 엿볼 수 있는데요. 김승호 회장은 바라는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매일 종이에 100번씩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이메일 패스워드 같이 가장 자주 활용하는 문구를 목표로 바꾸어서 항상 머릿속에 가두어 둡니다. 이런 시각화를 통해서 현재까지 그가 설정한 목표 중에 이루지 못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뻔하지 않나요? 내가 바라는 것, 염원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떠올리지 않고 노력하지도 않는데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있을까요? 비단 로또 1등도 내가 바라지 않았는데 당첨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신이 로또를 바랬기 때문에 가서 구매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등이라는 결과도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너무 갖고 싶어서 잠을 설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시도하고 또 실패하고 또다시 도전하는 가운데 목표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참여하고 있는 독서 토론 모임에서 오늘의 주제인 이 시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참여하신 분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저는 지금까지 머릿속에 새겨두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목표를 시각화하는 이유를 염두에 둔다라는 말과 유념하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셨어요. 염두에 둔다라는 말은 마음속에 간직해 둔다라는 뜻이죠. 유념하다는 말도 똑같은 의미인데 마음에 기억하여 두고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에 시각화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 배를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 스스로가 내 배에 키를 쥐고 허상이 아닌 실상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없이 그냥 가는 것은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가고 있는 방향이 앞인지 뒤인지 목적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는 자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아직 그 결정을 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창한 목표를 찾는 데 시간을 버리지 말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별것 아닌 작은 목표를 향해 먼저 나아가십시오. 그곳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점점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삶은 항상 직선일 수는 없어요. 때론 멈추고 때론 옆으로 빠지기도 하고 때론 뒤로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분명 새로운 길을 만나서 결국은 하나의 지점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손자병법에 졸속이 지환을 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이 의미는 준비가 좀 덜 되었더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완벽한 시작을 위해 미루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구상하고 있는 완벽한 계획을 위해서 현재에 멈추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움직이고 움직임은 변화를 필연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적어도 걷지 않으면 퇴보하는 게 현재의 세상이죠. 자신의 방향이 맞는지 점검하는 것보다 일단 걷는 게 우선입니다. 걸으면서 방향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일 아침 제 인생의 목표를 10번씩 쓰는 이유는 제 인생의 방향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0번을 쓰는 약 20분의 시간 동안 지금 제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수정해야 할 것은 없는지, 보완해야 할 것은 없는지 계속 그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내가 그리고 있는 미래와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매일 자신의 목표를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일은 등가 교환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주게 되면 받게 되고 내가 쓴 만큼 남이 얻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제 목표를 매일 쓰면서 제 꿈을 반드시 이루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자신의 목표를 고민해서 쓰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자기 개발의 시작이자 본질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소감이나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